당뇨약으로 개발된 다이어트약 오젬픽을 맞고 임신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체중 감소로 몸이 회복되면서 임신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오젬픽을 투여하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난임 여성들의 후기가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오젬픽으로 임신했다는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젬픽은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으로도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젬픽 주사를 맞은 후 임신을 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여성 올리비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약혼한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오는 10월에 태어날 예정이다라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6번의 임신 시도를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수정에 실패한 난임 여성입니다. 올리비아는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거나 사산을 겪어왔다라며 다행히 이번에 임신한 아기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과거 입원해 유산과 사산을 겪고 임신이 어려웠는데 3개월간 오젬픽을 투여했더니 임신했다며 현재 임신 3개월로 태아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4년간 난임이었던 여성도 오젬픽을 맞은 뒤 임신에 성공해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젬픽에 포함된 성분이 임신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확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중 감소로 배란 기능이 개선되는 등 과체중에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여성이 임신 능력을 회복하게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약물의 성분이 피임약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체중 감소로 인해 배란 기능이 개선되는 등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임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젬픽의 약 성분이 태아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확실히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엔 모든 약물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복용을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들도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대응성 보복 주고받기가 일단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하고 그로부터 6일 만인 19일 새벽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는 등 상대방 본토를 향한 공격이 번갈아 이루어졌지만 양측 모두 수위 조절을 통해 퇴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전면전은 피하면서 제한된 군사 옵션을 통해 내부적으로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 관리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5차 중동전쟁으로의 비화 등 즉각적인 확전 가능성은 낮다는데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인근 군기지를 겨냥 언제든 급소를 찌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했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추가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이고 최고 수위 응징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중동 최대 숙적 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한 중동 주변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19일 미 밀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증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익에 맞서 새로운 모험주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선 어젯밤 일어난 것은 공격도 아니었다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었고 드론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식적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국경 바깥에서 이스파한주에 위치한 나탄즈 핵시설을 보호하는 방공 레이더 기지에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군은 제한된 작전을 펴면서도 상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ABC는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미국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1억 달러 이상의 신규 무기 판매를 검토 중이라며 탱크 탄약과 군용차, 박격포 포탄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이번 무기 판매 검토 보도와 관련 더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미국 의원들의 방해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 축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도난당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애플은 매년 멀쩡한 자사 제품을 폐기하기 위해 집 캐나다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비용을 지불해왔다. 애플은 최근 집에 아이폰 약 53만 대, 아이패드 2만 5천 대, 애플워치 1만 9천 개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집로 보내진 제품 중 최소 99,975개의 품목이 폐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아이폰은 중국으로 빼돌려져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애플은 2020년에 집을 상대로 2,2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이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추가 조치가 없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캐나다 언론 보도로 이 소송이 알려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애플이 재활용 가능한 수만 대의 아이폰을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2030년까지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왔습니다. 때문에 멀쩡한 자사 제품을 폐기해온 사실이 소송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 측은 소송이 알려진 후 오늘날 전자제품 재활용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애플은 여러 소유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애플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고객이 기기 수리 및 재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